질문은 그러니까 수익이 궁금한데 이게 뭐 나 지금 얼마 벌어 이런 것보다는 어때?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직장 다닐 때랑 지금이랑은 뭐 비교해서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오히려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뭐 오히려 뭐 더 괜찮다 나쁘다 뭐 왜냐면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내 생각에 한 번쯤에 마음 깊숙이는 아 나도 프리랜서 마케팅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실 것 같거든. 그래서 오히려 어떤지 뭔가 비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하나만 했을 때는 월급보단 못 벌었어. 내가 직장인 때보다 월급을 훨씬 직장인 월급과 비교했을 때 프로젝트 하나만 했을 때는 훨씬 못 벌었는데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 게 2개고 이제 이번 달에 마지막 계약 확정되면 이제 3개로 늘어나는 건데 2개를 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2개를 하고 있을 때는 직장인 월급 때보다 약간 높게 받고 그리고 3개를 하면은 이제 훨씬 높게 받는 거지. 훨씬 높게.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앞자리가 게 달라지는 거지. 앞자리 달라져. 그러면 궁금한 게 이 만약에 3개를 한다고 쳤을 때는 훨씬 높게 받는다고 했잖아. 투입되는 시간은 어때? 훨씬 더 적게 투입하면서 넓게 벌어? 그러면 직장인에 비해서? 약간 비슷하면서 낮은 것 같기도 해. 낮다. 왜냐면은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아부을 때가 그때거든. 이제 원고 작성할 때거든. 원고 작성할 때랑 그리고 이제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 그 원고가 이제 얼마나 수월하고 빨리 써지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직장인 때보다 일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막히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근데 직장인일 때보다 그러니까 외주로만 했을 때는 직장인일 때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어쨌든 물론 또 프로젝트의 단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 이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괜찮다. 비교적 좀 괜찮다. 그리고 제역은 글 쓰는 일만 하니까 지금 이게 뭐 제역도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PM 일만 하니까 이제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투입 시간이 적어져. 그래서 나는 계약서 쓰는 일이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처음에는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이제는 슈슉 쓸 수 있거든.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더 적어졌고. 근데 그래서 그냥 클라이언트를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한 일만 특화해서 몇 개만 해서 그거를 계속 높여가는 게 훨씬 효율이 높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뭐 스킬도 높아지겠지만 투입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효율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직장인은 뭐 출근해서 똥 싸도 사실 돈 번다고 하잖아. 근데 우린 그런 건 없지.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은 재혁이 말했듯이 컨디션에 따라서 진짜 달라질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데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나는 딱 처음에 나왔을 때 훨씬 높았어. 근데 중간에 갑자기 0이었어. 근데 지금 전까지는 이제 PM에 집중을 하고 실무를 놓으면서 좀 한 반 정도였는데 내가 월급에 받던 것 중에 보다도 근데 이번에 재계약 다 되고 그 클라이언트 많아지고 그리고 사이드로 들어오는 일들도 생기면서 또 높아졌어 다시. 그래서 지금 약간 정기적으로 받는 일들이 있거든. 내가 PM으로 받는 일들. 근데 그거만 합해도 지금 이전 직장 월급이 나오고 이제는. 근데 그거는 이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 컨설팅이라던가 상세 페이지 카피라이팅, 번역, 통역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근데 이번 달에는 그게 이전 월급의 정도야. 그래서 2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음 달에는 안 들어오고 또는 이게 정산이 뭐 선금, 잔금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약간 얼마나 버냐가 제일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해. 뭐 유튜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테드도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끔씩 들어오는 수입인데 이게 계속될 줄 알고 프리랜서로 나온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끊기면 어떡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유튜브도 갑자기 막 잘 될 때 수입 막 들어오고 근데 갑자기 이게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내가 수입으로 칠 것인가를 조금 잘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거 관련해서 근데 영진도 얘기해줘. 영진 쇼핑몰 하잖아. 영진 대단하다.
그러니까 약간 영진은 내가 따로 한번 모셔야겠네. 영진이 약간 48시간을 사는 여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모셔야 근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생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쇼핑몰 매출로 말하면 월에 한 1억 정도 나오고 나는 지금 다른 분들이랑 달리 나는 이제 마케팅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마케터 수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닐 때 사라랑 비슷하게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 다른 수입들이 더 한 많아. 7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마케터는 한 1.5에서 2배 정도. 되게 회사 다닐 때는 9시간을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벌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그러니까 마케팅 쪽만 하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일하고 그 정도 버는 것 같아. 진짜 멋있다. 예, 이제 이런 고민들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 뭐 나는 그래 이제 뭐 어느 정도 자신도 있고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내가 결국 일감을 어떻게 구할까?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 지금. 혹은 이런 프리더 마케터스라는 뭐 이런 집단 이런 것도 소속도 아니고 잘 몰라.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거든.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는 인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진짜 인맥이 되게 커서, 그리고 내가 사람을 되게 많이 아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거의 영업을 안 해. 근데 일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좀 괜찮은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거기서 추천도 해주고, 한 클라이언트가 브랜드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다른 브랜드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난 뭐 일을 하면서 인스타에도 올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조금 알던 사람이 인스타 보고 연락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맥 플러스 자기 홍보가 제일 큰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진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 거의 다 인맥으로 구하거든. 근데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 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사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크몽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근데 그러려면 자기 몸값을 잘 올릴 수 있어야 되기는 해. 그러니까 근데 그거 협상하는 거 은근히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라도 일단 구할 수는 있다는 거. 인맥이 아니고서 솔직히 완전 모르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없이 일을 맡기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최대한 인맥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셀프 홍보를 하든 어디를 나가서 보여주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내가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 제일 좋은 수단인 내 채널에 나오면 되는데 한 번씩 나와도 내가 이제 영상 뭐 나는 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쭉쭉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와서 잘. 자, 여기 짬 되는 분들만 올 수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무슨 말도 아니야.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직장인을 할 건지 약간 프리랜서 마케터를 할 건지 궁금해. 근데 이게 물론 지금 뭐 생활에 나름 그래도 괜찮게 만족하고 다들 있는 것 같아서 프리랜서 마케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약간 질문하고 싶거든.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라처럼 뭔가 좀 더 사업적인 측면으로 키워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그 만나면서 쌓아온 경력들을 프리랜서로 활용했을 때 좀 더, 그러니까 완전 한 직장인으로서의 경험이 아니겠지만 그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그 배우는 게 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 나도 창업했을 때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 엄청 많이 따라다니면서 만나고, 그다음에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배우는 측면이 있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인이지만 프리랜서로 돌아간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프리랜서로서 자리를 한번 잡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팀장님이랑 어쨌든 여기에서의 업무는 끝까지 마치고 나가겠다,
라고 약속을 한 상태다 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다시 프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마케터냐에 따라 가지고서 조금 다를 것 같아. 지금 내가 이제 컨텐츠 쪽이니까 약간 이제 프리랜서 마케팅 쪽에서도 아무래도 컨텐츠 쪽이 좀 더 수요가 높은 편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컨텐츠 제작 의뢰는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사이트 관리라든지 아니면 CRM 쪽은 그게 내가 봤을 때 그거를 외주를 맡기는 사람이 많았나? 맞아. 나는 조금 의문이 있어 가지고서 야 컨텐츠 쪽이면은 이제 무성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직장 안에서 최대한 준비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의 준비도 됐고 최소한의 준비가 됐다고 느껴졌을 때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퍼포먼스나 만약에 CRM 쪽이면은 조금 많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안 할 거. 오히려 내 연봉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 같아 그냥. 그러면 내가 사라랑 영진한테 비슷한데 다른 질문 해볼게. 오히려 그럼 다시 직장으로 소속될 의향은 있어? 없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일 안 들어올 때도 정 안 되면 알바하지 뭐야 이런 야 하나 안 되면 직장 들어가지 뭐 약간 근데 나는 비교적 프리랜서는 젊을 때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지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한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변수가 많아서 나는 최대한 빨리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실패도 빨리 해보고 그 직장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나는 만약에 아까 질문에 답을 한다면 직장 생활을 먼저 하고 프리랜서를 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프리랜서가 아무튼 나중에 나왔는데 근데 잘 안 됐어. 근데 그랬을 때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유연함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맨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다가 그리고 오래 받다가 갑자기 뚜구 끼고 이러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생각이야. 직장엔 다시 안 갈 것 같아. 나는 원래 그 대학생 때부터 프리랜서를 계속 하고 싶었고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원래 크리에이터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어서 나도 회사를 절대 안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근데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더라면 회사는 근데 들어가 볼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도 회사에서 배운 것들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같이 성장을 하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회사를 이제 또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비교군도 많이 생겨서 지금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때 경험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은 회사는 무조건 다시 다녔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건 좀 돌아가면서 약간 뭔가 키워드 같은 것들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리랜서 마케터한테 필요한 역량은 뭐 이거다.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하나씩 그냥 가볍게 설명해줘도 될 것 같은데 되게 많을 것 같거든. 뭐 내가 그냥 어중에 생각해보면 뭐 시간 관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아까 또 사라가 말했던 뭐 계약서 쓰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니까 그냥 뭐 요런 거다. 왜냐면 뭐 이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일단 계좌에 돈이 좀 찰랑거려도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멘탈. 이거 진짜 현실적이다. 그리고 약간 하는 그런 기와 깡과 용기? 아니 근데 할 말은 할 수 있어? 나는 오히려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이 많으면 할 수 있어. 일이 많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은 해. 우린 그리고 주말에도 일 안 해. 맞아. 많은 프리랜서들이 나왔을 때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나를 고용해주는 사람들이 금요일에 일 던지고 월요일에 해주세요 이러도 할 말 없을 수도 있거든. 그치. 근데 일이 많아지면 저희는 주말엔 일하지 않고 저희는 6시 이후로는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바운더리를 세우는 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일단 그거 실력을 진짜 어려운 스킬인 것 같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는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진짜 어려워. 그거는 근데 계속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서
그래서 막 너무 많이 받지 않나? 너무 조금 받는 것 같은데? 약간 이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선을 그을 수 있고, 그리고 내 가치를 확실히 정해서 그쪽에다가 나는 이거 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약간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사실 받쳐줘야겠지만 용기 그리고 돈 얘기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고. 나도 원래 사라랑 같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음. 단어로 바꾸자면 자존감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최대한 객관화해서 이 제시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난 이 자존감이 취준생들 아니면 프리랜서들 똑같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새 뭐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은 다들 너무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프리랜서 또한 그런 입장으로 많이들 보는 것 같아. 그냥 좀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좀 살려서 좀 클라이언트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나도 내 가치를 매길 때 항상 고민이 되거든. 어떤 식으로 먹여야지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만약에 나도 책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내가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밀고 들어갔을 때 좀 더 이 클라이언트들이 이 자신감을 보고 좀 좋게 쳐주는 경우가 많더라고. 맞지. 자존감을 높이고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게 모든 일에서 다 통용되지 않나? 면접 때도 그렇고 취준 때도 맞아. 그렇고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최근에 쓴 글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보다는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독여줄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 나 똑같이 생각했는데 나는 두 개라고 생각해. 약간 연관되는 건 수도 있는데 나도 자신감이랑 영업력인 것 같아. 나는 근데 영업은 나는 마케팅에서도 어쨌든 필요한 게 우리는 고객을 영업을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주 목적이잖아. 소비자들을 어쨌든 우리의 콘텐츠로 이끄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거를 우리는 클라이언트한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영업력이 프리랜서 마케터라면 꼭 필요한 애티튜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자신감까지 받쳐주면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 나는 키워드 한 3가지 생각났는데 음. 첫 번째가 장사고 두 번째가 이제 성장이고 세 번째가 트렌드. 장사는 왜 그러냐면은 장사를 한 번은 해 보고 안 해 보고가 굉장히 좀 크더라고. 내가 옛날에 화장품 박람회를 이제 학교 프로젝트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화장품을 팔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솔직히 처음에 굉장히 떨었는데 이거 한 2 번, 3번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쪼끔씩 이제 사람 대하는 거라든가 물건 파는 노하우가 쪼금씩 생기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물건 파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 뒤에는 이제 뭐 물건을 그 브랜드사랑 이제 계약도 하고 물건을 떼오고 이제 사후 이제 매출 관리하고 하는 것부터 이제 다 배우고 나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지금 생활하는데. 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영업이랑 뭐 자신감 그런 게 같이 딸려온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가 성장을 뽑은 이유는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 콘텐츠 작가라고 해서 나는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블로그잖아. 블로그 주로 이제 인사이트 콘텐츠, SEO에 맞게 작성해 가지고 검색 상위에 노출시키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만 하면 또 안 돼. 생각해 보면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외주 외에도 다른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일단 본업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연구하는 게 좋고 그거랑 이제 그거랑 그 기술이 쪼끔 다른 데에서도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많거든 우리는. 예를 들면 블로그를 좀 할 줄 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할 수 있거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SNS다 보니까 약간 다르긴 해도 결국에는 원리는 똑같거든. 그리고 이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랑 유튜브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사이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잖아? 그러면은 나의 몸값이 쪼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맞아. 그것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는 외국어 하나 정도는 꼭 공부해 놓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트렌드에 밝으면은 컨텐츠 만들 때 그냥 사람들이 요즘 많이 반응을 하는 키워드나 그런 걸 잘 아니까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내기도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지. 뭔가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일단은 우리 진짜 다들 이제 열정이 대단한 게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게 금요일 이제 불금인데 이제 벌써 1시간 반을 넘어서 이제 벌써 이야기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뭐 마무리가 끝났는데 좀 재밌어. 내가 진짜 나도 너무 재밌는데 확실히 이게 나는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난 누군가를 섭외하고 싶어. 근데 친분이 없으면 그냥 다짜고짜 나는 약간 나도 좀 그냥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그냥 뭐 어때 이러면서 이제 콜드메일도 많이 보내고 한 건데 이번에도 사실 어찌보면 내가 사람한테 그냥 DM을 보낸 거잖아. 크리에이터 마케터스 그 계정으로.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되게 좋은 분들이랑 연결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확실히 인생 진짜 너무 재밌고 어쨌든 오늘 이제 이렇게 나는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빈말 아니고 같이 또 앞으로도 또 재밌는 거 다른 것들 하는 거 있으면 같이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맞아. 나 마지막 한마디 해도 돼? 해.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도 되니까 이게 한번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평생 프리랜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 뭐 솔직히 뭐 아니면 다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팀에도 이제 한 2년 전에 나오셨다 한 6개월 하시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도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마치는 거 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